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현 시점까지 그 탱커선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도대체 선주들은 왜 탱커선 발주를 꺼리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탱커선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먼저 보면, 최근에 이제 톤마일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요도 이렇게 괜찮은데, 이제 왜 탱커선 발주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거 그냥 러시아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 어느 쪽 의견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간 탱커선 시장에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발주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 일본의 그 미쓰이 오에스키 라인이 이제 중국에다가 두 척의 VLCC를 이제 발주를 하면서 이제 지난 2021년 6월 이후에 이 VLCC 수주 가뭄 현상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본이 이제 왜 한국이 아닌 중국에다가 발주를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VLCC 발주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제 이제 일본의 미쓰이 오에스키 라인이 이제 VLCC 두 척을 발주하기 전까지 좀 VLCC 인도 예정 건수를 보면 대충 이런데요. 이제 2022년 하반기 이때를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남은 이제 선박수는 대략 한 20척 이상,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는 이제 20척,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이제 아예 없는데. 네, 어제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제 두 척이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VLCC급 선박은 총 861척의 이제 선박들이 있는데요. 잔고 선대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로 거의 이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문제는 이제 올해 말까지 그 약 81척의 VLCC 선령이 이제 20년이 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 작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1년씩 추가해서 내년 2023년까지 기간을 좀 확장해 보면 이런 20년이 넘는 선박들은 총 114척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폐선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선박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조금 크기를 낮춰서 이제 수에즈 막스급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는 8척, 또 내년에는 6척,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이제 2척이 인도될 예정인데요. 이제 수에즈 막스급 역시도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65척의 선박의 선령이 이제 20년이 넘었고, 또 2024년에 이제 이르면 111척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서 이제 탱커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이런 노후 탱커 선박들의 교체 수요가 임박했고, 이제 낮은 오더북에 더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탱커선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수요보다 이제 탱커선이 직접 필요한 선사들이 늘어났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탱커선 그 사이클보다도 이제 현 시점이 이제 석유 시장이 더 커졌다는 점을 근거로 대규모 발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 아직 탱커선 발주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대체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높은 인건비랑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이 신조선가 상승 때문입니다. 보시는 거는 그 신조선가랑 이제 중고선가 이제 가격인데요. 조선업에 투자하실 정도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지를 이제 아실 거라서 뭐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높은 신조선가 때문에 이제 선주들은 이 탱커선 발주를 이제 꺼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걸 비유를 해보면 이제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신조선가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이제 당분간 이렇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런 견해가 이제 우세한데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를 인도받는 시기가 이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선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오늘 당장 배를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를 인도받는 시기가 최소한 뭐 4년에서 이제 5년 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높은 신조선가가 부담이다 보니까 이제 선주들은 이 탱커선 발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연료를 선택해야 될지 이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건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천연가스 가격인데, 현재 그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 시장은 호황이지만 반대로 이제 LNG를 연료로 움직이는 이 LNG 추진선 시장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비싼 가격을 주고 이제 LNG를 사서 배를 운항하려고 하니까 이제 착잡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LNG로 움직이는 탱커선을 발주하려는 선주들 역시도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급하게 발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LNG 이후의 시장을 보더라도 뭐 암모니아냐 이제 메탄올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치열한데, 이제 보시는 거는 그 방금 살펴본 이제 미쓰이,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미쓰이 오에스키 라인의 이제 향후 선박 구성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이 LNG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암모니아 선박이고, 이제 분홍색이 이제 메탄올인데요. 현재 이제 미쓰이를 포함해서 일본은
그 LNG 선박 시장 이후의 시장을 이런 이제 암모니아 선박 시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계 최대 해운사인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연료 시장을 이제 암모니아가 아닌 이제 메탄올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탱커 선주들은 이제 무슨 연료로 가는 선박을 발주해야 하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더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선주들이 그 탱커선 발주를 미루는 이유는 바로 그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은 이제 조금 더 원유 수요가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명한 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원유 관련 리포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향후 20년 이내에 석유 수요는 정점에 이를 거라는 내용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20년에서 25년을 사용하는 선박의 수명을 고려하면 선주들 입장에서 발주하는데 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해도 2020년 후반이나 돼야 이제 선박을 인도받는데 그때 이후로 20년도 못 쓴다면 굳이 발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은 새로 배를 발주하기보다도 일단은 중고 탱커선 시장에 포커싱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탱커 선주들은 발주를 계속 머뭇거리게 될까요? 이 점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탱커 선주들이 발주를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